근육은 포도당이 몸 안에서 떠돌지 않도록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도당을 많이 저장해 둘 수 있고 그만큼 혈당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포도당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이 저장되지 못한 포도당들이 혈액에 떠돌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김연아 씨의 경우 근육이 없는 데다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근육이 줄고 약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많으면 당뇨병 발생률이 최대 21%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육을 채울 방법은 운동과 영양 보충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몸속 근육인 내장근은 운동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생성을 돕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유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 위기에 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9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 개방적인 문화에 축구 강국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독일을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바로 맥주. 그리고 맥주의 단짝이자 독일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인 소시지입니다. 소시지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재료나 제조 방식에 따라 나뉘는 소시지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육식 사랑은 소시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육류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순간 행복할지 몰라도 그들의 몸을 점차 병들게 했습니다. 독일인의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여러 질병을 유발합니다. 실제 많은 나라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독일의 기대 수명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당뇨병을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를 일으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루 100g의 육류를 섭취할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20%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더 높이며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50g 섭취만으로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독일의 당뇨병 환자 수는 성인에서만 무려 75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자구책을 마련한 독일. 육류를 대체한 다양한 식품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채식 생활을 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어요. 물론 고기도 먹긴 하지만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희는 유기농 상점에서 장을 많이 보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생식 가능한 음식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가공육은 적게 먹는 편이죠. 당뇨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독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건강에 해롭지만 채소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감소하고 당뇨병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많이 섭취할 수도 없는 노릇. 삼킴 근육이 약해진 데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년이라면 더 난감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이 난제의 실마리를 찾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육을 잘 관리한 덕에 60대에 접어든 노년에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케 하이들러고 61세예요. 취미로 오토바이도 타고 다양한 걸 즐겨요. 그만큼 건강하고 체력도 좋죠. 모두가 꿈꾸는 멋진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녀지만 과거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는데요. 근육이 줄면서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병을 진단받았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근육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육의 중요성을 몰랐던 당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자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당뇨병까지 진단받게 된 것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에 반응해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골격근 지수가 10% 늘어날 때 인슐린 저항성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 곧바로 근육 관리를 시작한 우리케. 근육이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데요.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높았던 혈당 수치 또한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패스트푸드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와 생선도 적절히 섭취하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요. 그리고 단 것 대신에 귀리와 신선한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식습관에 있어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한다는 그녀. 하지만 혈관 건강을 고려해 육류는 적당량을 섭취하고요. 항상 채소를 곁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리를 즐겨 먹는 것 또한 그녀만의 건강한 식습관이라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식사로 귀리를 즐겨 먹어요. 요구르트나 우유랑 먹기도 하고 단백질 식품이나 과일이랑 함께 먹죠. 과거와는 달리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우리케.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 섭취하는 양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그녀는 단백질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한 단백질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챙겨 먹는 단백질 식품이에요. 주로 식사 전이나 후 또는 운동을 하고 먹죠. 여기엔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가 들어있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